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이 확정이 되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아주 전득하죠. 그럼 항상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취소는 무엇을 취소하냐?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요.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는 단독하고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니까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을한테만 취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병은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은요, 만약에 이 갑이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죠. 그러면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미성년자로서 계약하죠. 미성년자. 그러면요 이 둘은 선악불문하고 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러는데 일단 취소를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한 법령에는 단독으로, 취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만 추인은 단독으로 못해요.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취소하면 이익이 현존한다. 그래서 그냥 취소하면 안 돼. 만약에 있잖아요, 갑이 미성년자하고 계약했는데 미성년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하고 갑이 계약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미성년자일지라도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이냐, 그게 아니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미성년자는 무조건을 만들고 만약에 갑이 착오로 취소했다? 그러면 아무리 을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미성년자네? 나 그냥 다시 미성년자로 취소할래? 이러면 되죠. 그러면 갑이 착오로 취소해도 을은 미성년자로서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불이익하니까, 현재요. 악인 경우는 자기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니까 불이익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악이어도 손해,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이익 전부 그러면 안 되지. 전부를 상환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전부 상환이 아니고 뭐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229 취소권은 추인, 이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이게요. 작년에는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잖아요. 가로놓기로 이렇게요. 여러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이 한 날부터 10년인데 시험이 날부터 어떻게 두 개 바꿔놨죠? 법률이 한 날로부터 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가로. 그러니까요 3년 10년만 보고요 어디가 3년과 10년과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3년 10년 찍었다가요 상당히 많이 틀렸죠. 넘어갔다는 것이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한 날은 길어 10년. 알겠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다는 말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알겠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인데 취소된 그러면 뭐죠? 무효죠. 무효니까 뭘 한다?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에 추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취소됐죠? 취소된 그러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것은 안 돼. 왜?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취소하기 전이죠. 이건 취소 전이죠. 취소 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된 것을 그냥 취소해버렸잖아요.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도 취소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가 됐으니까? 취소가 돼서 뭐 돼서?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쓰려면 아직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취소하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취소하면 무효 이렇게. 자,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일체로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봐봐요.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로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일부는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일부를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행위 일체성, 그 다음에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상상적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부 무효로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다.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임차권 양도 계약하고 여기는요 권리금 계약이잖아요. 이것이요 일체로 생겨졌다. 일체로서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 하나의 계약, 하나의 임차권, 권리금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예요? 전부 취소. 그걸 전부 취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유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이루어진다. 일체성.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하고 권리금은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의 가정적인 뭐죠? 나는 권리금 계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임차권 계약이라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임차권으로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 이렇게 아시겠죠? 이 문제는 이건 뭐 변호사 시험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험에도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이죠? 자,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이라면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취소하기 전이니까 유동적 유효.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돼. 확정적 유효. 자, 유동적 유효가 무슨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 알겠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 봐봐. 추인권자하고요. 취소권자가 똑같아요. 우리요. 143조 보면 뭐냐면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한다. 근데 140조는 뭐죠? 취소권자거든요. 취소권자가 추인권자예요. 근데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 중에서 누구요? 미성년자를 봐봐.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인데 이 사람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성년이 된 다음에 해야 돼. 자, 봐. 자, 제한능력자 갑이에요. 갑이 계약을 했죠. 갑이 취소해요. 갑이 뭐가 됐다? 갑이 성년이 되거나 갑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갑이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추인하려면 취소하려면 소멸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사람은 똑같다. 착오를 했죠. 착오를 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착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착오는 누가 했다? 갑이 했죠. 갑이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갑이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사람은 똑같다. 알겠죠? 시기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기는요 사람이 똑같다는 거잖아. 사람이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취소권자다.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을 못해.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안 돼. 그래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해놨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X.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가 있어도 추인을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추인하죠. 추인하면 뭐를 못해요? 여러분 봐봐. 추인은요 이퀄 취소를 못해요. 여기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에서 추인은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고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요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이 말이나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질문이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은 추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추인은 유효고 취소는 무효잖아요. 추인은 취소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니까. 그러니까 추인하면 뭘 못해? 취소 못하고 취소하면 뭘 못해? 추인을 못하죠 당연히. 알죠? 그거 생각하면 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취소돼요.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런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취소가 되기 전에, 취소가 되면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추인을 해야 된다? 무효행위 추인. 취소된 후 그럼 확정적 무효네요. 확정적 무효니까요, 이것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으로, 말이 돼 안 돼? 안 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취소된 후에는 뭐다? 무효가 되죠.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유동적 뭐다? 유동적 유효라는 말이니까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알겠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취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하니까요. 자, 취소된 법령, 취소된, 그럼 무효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 추인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한다. 아까 내가 말했죠. 아니, 강박인 걸 모르고 추인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취소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를 했다는 것은 강박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강박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강박 상태로부터 뭐 했다? 벗어났으니까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요, 문제는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우리가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보류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야. 이 일을 보류하면. 이 일의 보류가 없어야 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추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추인할 때는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 이 일을 보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를 할 때는 이 일을 보류했을 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일을 보류했을 때는 이렇게. 자요, 법률행위 조건. 이러면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효력을요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조건은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단 말은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내용이다? 효력 요건이요. 특별 효력 요건. 법률행위에서 특별 효력 요건은 5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5가지. 알겠죠? 다시 뭐라고? 대리권이 존재할 건, 주무관청과 허가를 받을 것, 기한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기한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의 의사, 방금 했죠? 조건은 법률 행위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의 의사가 있고 조건이 뭐가 돼야 돼?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으면 조건은 의사에 머무는 거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럼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조건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요. 왜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계약은요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효력을 제한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 제한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 봐봐.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 조건이 성취됐다.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성취된 사실, 합격한 사실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차를 사줄 사람이,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다른 말로 권리 취득을 뭐라 한다?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합격이다. 즉 조건 성취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나왔나?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러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누가 증명하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누가 입증하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응?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 왜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할까요? 정지조건은? 생각을 해, 생각. 항상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를 기준으로. 오늘 뭐라 하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주겠대. 지금 시험 쳤어, 안 쳤어, 아직? 안 쳤어. 언제 쳐? 10월 30날 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오늘 나를 딱 보더니 차 사달래. 어제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야, 너 시험 합격하면 사준다고 했잖아. 합격하면 사준다고 했잖아. 지금 차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나 지금 못 사줘. 효력을 다투고 있잖아요. 내가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요, 10월 30일이 됐어. 나한테 온 거예요. 차 사줘. 왜? 나 합격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취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차를 사주기, 지금 차를 사줄 수 없잖아. 왜?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차를 사줘. 야, 아직 시험 안 쳤잖아. 이렇게 시험 안 쳤잖아. 알겠죠? 지금 효력을 막고 있다. 나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합격하면 권리를 뭐한다? 취득하는 거잖아. 당연히 취득해. 정지 조건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와 같이 연결되죠?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죠. 그런데 그것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정지 조건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해서 당연히 차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사줘야 돼. 즉시로 사줘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즉시로 기한이 도래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한다.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야. 이건 소유권 유보부죠. 봐봐. 소유권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잔금 지급 시까지. 잔금 지급이 3개월로 했는데 3개월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갑한테 있고, 그래서 유보됐다고 그래.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을이 가지고 있고. 을은 현재 소유자고 아니고? 언제 소유자고? 잔금을 지급해야. 그래, 잔금이 완납됐죠? 완납되면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한다.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한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는 대금의 완납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간단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요, 우리 보면 해제 조건은 해제는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소멸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자, 성취할 수 없다. 무슨 조건이다? 불능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다? 이게 어려워. 마이너스 말은 잘 들었어. 근데 시험 치러 막상 딱 가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같아. 알겠죠? 시험장에서는. 여기서는 다 잘 대답해. 옆에서 누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요? 마이너스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 마이너스는 플러스 아닌가? 이제 불안해가지고요. 알겠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 마이너스. 알겠죠? 자기도 그랬던 것 같아. 뭐 미역국 먹을 필요가 따로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불능 뭐다? 마이너스. 정지 뭐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불능은 소유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뭐다? 무효 이렇게. 자,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항상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불법. 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이다.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알죠? 불법 조건은 뭐죠? 103조 위반이다. 그럼 불법 조건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 조건은 무효죠. 무효니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지금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옹알이 할 때가 됐죠. 배고파가지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 103조 위반하고 104조 이것은 강행복 위반은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 추인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왜요? 아까 왜 무효라고 했죠? 조건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죠? 불법 조건이죠?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법률 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이 뭐가 있을까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 허용되지 않아. 뭐가 있어? 가족법상이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우리 이혼하자. 복권 당첨되면 이혼하자. 알겠죠? 뭐 이런 게 조건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단독행위. 단독행위 조건 붙이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도 조건 붙일 수 있는 게 있긴 있어. 면제라든가 유언, 유증 같은 경우. 알겠죠? 있는데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조건을 붙이죠? 그럼 조건이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럼 항상 조건은 특별 효력 요건이라니까요. 그냥 조건이 법률 행위에 속한다니까. 이런 말 봐봐요.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지금요, 어제요, 술 마시고 위가 아파, 위가. 속이 쓰려.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 나 괜찮아. 위만 쓰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위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온 몸의 컨디션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만 쓰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몸 전체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조건의 이용 자체가 불법이다. 여러분, 조건의 이용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은 뭐라고 그랬죠? 방금 불법은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조건을 붙이죠? 아까 우리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을 붙이면 뭐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 조건부 권리는 성취되기 전이라도 담보할 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담보할 수 있나요? 조건을? 성취되기 전에?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이 약간 바꾼 거잖아요. 이건 혹시 기억나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 미정 씨 어디 갔어? 2차구나.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일지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돼, 안 돼? 그건 기억나요?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란 말이 성취되기 전이란 말이잖아요. 성취되기 전. 성취가 미정일지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왜냐?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건 기대권이에요. 기대권에서 현재의 권리란 말이죠. 현재, 장래의 권리가 아니고. 알죠? 왜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효력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조건의 성취가 미정일지라도 그 조건부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뭐라고 시작?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근데 우리가 딱 읽으면 아닌 것 같아. 봐봐.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면 상속받을 수 없다. OX. 그게 더 맞을 것 같잖아요. 성취되기 전이다. 성취되기 전을 뭐라고 한다? 미정이다. 미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 미정이어도 상속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성취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해됐나요? 미정일지라도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취되기 전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자, 성취가 미정. 여기는 또 미정이 나왔네요. 미정이 나왔죠? 알겠죠? 미정이라도, 여기 성취되기 전이라도, 미정이라도 이렇게. 알겠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불이익이죠. 여기 봐봐. 예전에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를 말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이때의 방해는요, 고의에 의한 방해, 과실에 의한 방해를 다 포함을 해. 이게 중요해. 고의나 과실도 포함한다. 성취를 방해했죠. 성취를 방해했죠.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했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반대로 가.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해. 성취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할 수 있다. 형성권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말로 해야 돼. 알죠? 너가 성취를 방해했으니 나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할래?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를, 우리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건하고 기한. 그럼 조건은 뭐죠? 조건하고요, 여기 기한이 있거든요. 자, 조건은요, 원칙.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 있어, 없어? 없어.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없어?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요. 어음의 조건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예요. 기한은요,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음의 기한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시기라고 그래, 시기.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그래서 기한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소급표가 없어.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조건 성취를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 이게요,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잖아요. 의사를. 이거 뭐냐? 합의로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두 사람이 합의로 소급할 수 있다, 이것을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를 표시했다.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요, 시기하고 종기하고 만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기는 뭐예요? 시기? 시작?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7월 강의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시기. 맞아, 틀려?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맞아, 틀려? 종기는요, 7월 31일 날 끝난다. 맞아, 틀려? 만기는 거죠. 만기는 씨름이에요? 만기. 만기는 씨름이다. OX. 씨름은 만기다. 호동이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만기는 뭐예요? 시기예요? 종기예요? 만기는 시기예요? 종기예요? 이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3개월 만기엄 그러잖아요. 그럼 3개월 만기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3개월 만기가 되면 어음의 효력이 없어 있는가요? 그때 어음금을 준다는 거예요. 3개월 만기엄이는 뭐예요? 3개월 지니 있다가 어음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럼 만기라고 하는 것은 찰만자예요. 3개월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 그때 와. 그러면 어음금 줄게, 이 말이죠.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시기하고 만기는 뭐냐면 항상 조건하고 기한은 현재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해. 장래 항상 효력은 장래 발생하고 장래 소멸해. 조건하고 기한은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 장래 소멸한다고. 작년에 시험 합격했어. 작년에 시험 합격했는데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시험 합격하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 이미 뭐 있어? 이미 합격한 거잖아요.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부진정 조건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기성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은 우리 민법상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불능 조건도 민법상의 조건 아니에요. 조건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해야 돼. 강의를요, 처음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럼요, 거의 뭐 처음 민법책을 처음 봤어. 불능이죠. 그렇잖아요, 불능. 그런데요, 어느 정도 책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아. 모의고사 봤더니 42점으로 맞았어. 그건 뭐죠? 이제 여기서부터 조건이죠. 뭔가 이제 40점 맞으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응? 다른 사람은 몇 개월 걸렸다는데, 나는 집에서 동영상을 엄청 많이 들었더니요, 금방 따라잡았어. 뭔가 될 것 같아. 그건 뭐죠? 조건이죠. 여러분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요, 보면, 이제요, 사람들이 이제 덥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덥고 막 지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미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에 가깝다? 조건에 가까워요? 기한에 가까워요? 기한은 뭐다? 확실한 거죠, 확실. 기한에 가까워. 어떤 사람은 뭐죠? 나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건 조건이에요. 이거 장담을 못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그럼 시험 칠 때 보면 다 시험 치러 내려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진짜 이건 일주일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런단 말이죠. 그건 조건이죠. 알겠죠? 조건은요, 뭐예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은 실력이 없냐? 이게 아니고, 뭔가요? 자기한테는 뭔가 마음이 확신이 지금 있어 뭔가 부족해. 알겠죠? 그런 거 사람은 다 부족하면서 어리버리할 때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요, 시험이요, 클래스에서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는 이번에 이거는 뭐 분명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클래스에서 몇 명 안 돼요. 알겠죠? 몇 명 안 되고 사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몇 명, 뭐 해봤자 한 서너 명, 두세 명, 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들 다 뭐요? 나 떨고 있니? 알겠죠? 그래서 모래시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리버리 했는데 나름대로 남들은 다 어려웠다. 나 혼자 쉬운 경우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들은 다 어렵대. 근데 자기 혼자 쉬워.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 왜요? 거기밖에 안 되는데 보는 데만 또 나왔어. 알겠죠? 다른 데는 몰라. 거기밖에 몰라. 근데 거기만 나왔어. 진짜라니까요. 다른 데 잘 몰라. 근데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법정이사건 안 나왔으면 좋겠고, 무권대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했는데 다행히요, 복대리하고 또 표현대리 126점 또 잘 알아. 정당한 이유만 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안 된다고 돼 있어. 찍었더니 또 맞았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 말한다 시험의 운이죠. 알겠죠? 그럼 사람들은 운이 있는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좀 그때 그 사람들한테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누가 있느냐. 같은 클래스에. 알겠죠? 뭐 작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죠? 뭐 점심 먹고 오후에 시험 보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 토하다 보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엉망진창이 된 것이 있고,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2차원 태연 씨 같은 경우 이 잔체 망쳤죠. 알겠죠? 앞에선가 토하니까 그거 본 상태에서는 시험 못 보죠. 알겠죠? 토하고 나니까 막 문을 닫아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머리도 아프고 냄새 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어떤, 나 혼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누군가가요, 뭔가요, 나한테요, 엔도핀을 발생할 수 있는 뭔가 기분 좋은 것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1차가 합격했나 못했나 지금 그렇지 않아 머릿속에 백명도고 있는데 2차 시험 볼 때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뭔가 갑자기 위로가 되죠. 왜? 나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쉽게 빨리 포기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한번 잡고요, 한번 해보면 1차가 합격하면 2차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1차가 지금 애매하고 막 하는데 옆에서 그러면요, 쉽게요, 포기가 돼버리죠.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저도 다 시험 치기 때문에 있잖아요. 시험 다 치고 별짓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상황 다 알아요. 알겠죠? 뭐 안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져도 보고요. 떨어졌을 때 아버님한테 전화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렇게 했을 때요, 전화가 이틀 뒤에 안 오면은 다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용돈이 와요. 몸 관리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전화 안 했는데 다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안 해도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력이 돼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알겠죠? 다 어리버리 하면서요, 다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딱 보면 다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 다 합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당사자가 가장 좋은 게, 금요일날 보면 그 오봉 선생님 얘기할 때가요, 참 그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그런 말을요, 매주마다 하기가 참 힘든데요. 자, 당신은 합격할 겁니다. 뭐 인사를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매주 하기가 보통 그게 그 생각 자체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런 말 하기가 힘들거든요. 알겠죠? 나는 오자마자 그냥 마이크 들고 바로 강의하잖아요. 알겠죠? 근데요,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그 부동산 기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합격시킬 수 있다, 이런 뭔가 내적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아침마다 강의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요. 그것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보면요, 어찌도 보면 강의직 다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요, 나도 모르게 참 대단하다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단 말이죠. 나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못했어요. 알겠죠? 아무래도 자요, 당사자가요,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소급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표시로 손권 성취력을 뭐 할 수 있다, 소급시켜서 합의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상계 시험이 잘, 상계하고 요즘 이번에 책이 잘 나온 게 현상광고가 뭐냐 이 말이죠. 상계는 단독행위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붙일 수 없잖아요.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어. 그런데 현상광고는 뭐죠? 이건 계약이다 아니다? 유상 편무, 무슨 또 요물, 무상 유상 편무 요물 계약이잖아요. 요물, 그냥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올해 다른 시험에 변리상가 시험에 또 나왔어요. 현상광고가 조건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현상광고가 뭔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현상광고가 계약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알겠죠? 거의 좀 학습할 때 배우지 않으니까요. 현상광고는 유상편무죠. 유상편. 그래서 현상광고 때문에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인 것은 아니다, 편무계약이 모두 다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물이죠.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죠. 그것도 뭐다? 요물이다, 요물.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유언하고 유증하고 채무 면제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은 조건 못 붙여. 근데 모든 가족법상에 조건을 못 붙이나 그러면 안 돼. 유언하고 유증은 가족법상 행위거든요. 그래도 조건을 예외적으로 붙여. 이 두 개의 조건 붙인다고 해서 뭐 가족법도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재작년에 나왔을 때 뭐라 했냐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면제는 뭐 효력이 있다 한데, 이런 면제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면제하는 게 어디 가냐, 말이 앞들 안 맞아. 왜? 면제는 단독행위거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요, 여기서 또 이의제기를 한 선생님도 있긴 있어. 그런데 물론 그 선생님이 이의제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논리는 맞아. 하지만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의제기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한 지문 한 지문씩 판단해야 된다. 내가 시험 칠 때는 사법시험 치고 그래서 뭐라면 가장 틀린 것은, 틀린 놈이 있는데 제일 틀린 놈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냥 항상 문제가 가장 틀린 것은 이게요. 요즘은 틀린 것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예요. 지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야지 전체에서 제일 틀린 놈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시험 칠 때는 가장 틀린 놈. 그러니까 어떤 놈이 시험을 내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책은 누가 시험을 냈을까? 출제원이 누가 들어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시험 올 때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제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론을 맞춰야 되는 게 말이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이제. 그냥 맞고 틀리고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조금 잘못돼서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험자 입장 봤을 때 이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면제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됨에도 불구하고 면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의제기 한다고 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써놔가지고 학생들 댓글 달고 이거 이의제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그것은요, 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출제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준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이죠. 기한의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유면 형성권이에요. 봐봐. 여러분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는 누가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통지.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이게 바로 형성권적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된 게 뭐죠? 정지조건부가 있다고 했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즉시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은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청구나 통지가 바로 의사표시하는 거잖아요.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을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